너 지금 그게 엄마가 쓰러진 상황에서 할 소리니? 엄마 숨이 붙어 있는데 보험금 타령을 해? 평생을 으르렁대던 내 고등학교 동창. 아니, 이제는 사돈이 된 그 여자가 내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그 소리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키운 딸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평생 왼수 같았던 친구는 내 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물이라더니 이제 저는 자식을 버리고 왼수와 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을 전해드리는 시니어 사연 조각 인생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하지만 끝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이 하필이면 철천지원수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아니,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요? 딸아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친구가 참 건실해 보여서 마음을 놓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정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돈 부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 너 영숙이 아니니? 아니, 너는 김미애? 세상에, 김미희. 고등학교 3년 내내 저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그 왼수였습니다. 미희는 제 삶의 영원한 트라우마 그 자체였습니다. 부잣집 딸이라고 매번 으스대며 제가 가진 것이라곤 악착 같은 성적뿐인 저를 눈에 띄게 무시했었죠. 특히 3학년 때 문학 선생님이었던 김 선생님을 두고 벌였던 치정극은 아직도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미희는 값비싼 선물을 갖다 바쳤고 저는 밤새워 쓴 시와 편지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둘 다 거절했지만 미희는 제가 가난해서 선생님에게도 외면당했다고 비웃었습니다. 콧대 높은 표정으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군요. 어머 세상에, 우리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이 내 딸이었어? 아이고 세상 좁다더니 어떻게 수준 안 맞게 이런 집안이랑.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준? 야 김미희, 너 아직도 그때 그 부심이냐? 나는 악착같이 공부해서 정규대학 들어갔지만 너는 내 아버지 기부금으로 대학 문턱 겨우 넘지 않았니? 내 딸은 명문대 장학생으로 졸업해 대기업에 들어갔어. 어디서 감히 내 주제에 우리 딸을 재단해. 미희가 비웃듯 얄밉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푸. 명문대 졸업장 따위 강남 건물 몇 채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우리 아들, 내 딸이랑 결혼하면 전셋방에서 시작할 뻔했는데 내가 반대하는 거 보니 마음이 놓이네. 그 순간 저는 테이블 위로 놓여있던 물컵을 들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명품이 아닌 낡은 가방을 탁자에 쿵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이 결혼 결사반대다. 콩가루 집안에 속물 근성만 가득한 너 같은 시어머니 밑에 내 귀한 딸 못 보내. 오늘 상견례는 없던 일로 하자.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딸 지은이와 예비 사위 민호는 사색이 되어 우리를 말렸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하지만 30년 묵은 앙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끌고 일어섰고 뒤에서는 미희가 어디서 행패야. 당장 나가.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지로 상견례 자리는 파했지만 문제는 아이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은 완강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식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식장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미희와 나란히 서서 촛불을 켜는데 속에서는 천불이 나더군요. 미희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너 예단 간소하게 해왔더라. 가난한 티 좀 그만 내라. 저는 촛불을 붙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돈으로 처바른 얼굴, 주름은 못 숨기나 보네. 너나 잘해. 결혼식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바로 신혼집 문제였죠.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니 아이들이 당장 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미희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얘들아, 우리 집 2층 비었잖니. 들어와서 살아라. 내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다 해줄게. 좁은 전세방 전전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저는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그 앙칼진 미희 밑에서 시집살이 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도 질세라 제안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랑 살자. 우리 집이 좁긴 해도 마음 편한 게 최고야. 엄마가 너희 맞벌이 하는 거 다 봐줄게. 김서방 친정 엄마가 편하지. 시어머니가 편하겠어? 이것은 단순히 어디에 살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앙숙의 마지막 자존심 싸움이자 딸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무기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미희의 공세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 애들 회사까지 지하철 갈아타면 너무 힘들어. 내가 애들 출퇴근 편하라고 독일산 세단 한 대 바로 계약했다. 차 없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좁은 친정으로 가겠니? 미희는 매일 지은이에게 명품 가방이나 보석을 사주며 내가 내 며느리가 되면 이 정도는 기본이라는 무언의 압박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물질적인 공세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정성과 눈물뿐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내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민서방도 같이 와서 편하게 먹으렴. 돈은 없어도 엄마가 내 옆에서 너 지켜줄게. 내 눈치 볼 사람 아무도 없는. 친정이 제일 편한 곳이야. 내 시어머니 집은 아무리 넓어도 결국 남의 집이야. 하지만 미희는 제 정성을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미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콧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사돈, 지은이가 우리 집에서 사는 게 확실히 편하다고 하더군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한테 매번 밥 얻어먹으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나요? 우리 집에는 며느리 전용 가사 도우미를 붙여줬어요. 퇴근하고 갈비찜 하느라 힘들지 않게 편하게 쉬는 게 요즘 며느리의 미덕이죠. 영숙이 당신은 구시대적인 발상만 하는군요. 저는 모욕감에 떨었지만 결국 이 전쟁의 결정권은 아이들의 몫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딸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저는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무서워. 저 여자랑 얽히는 거 싫어. 엄마는 내가 내 옆에 있어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혼자 두지 마.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딸이 내뱉은 말은 냉정하리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엄마 곁에 있고 싶지. 그런데 엄마 집에서는 시작도 못해. 민호 씨 어머니 댁은 회사랑 가깝고 차도 생겼어. 2층도 아예 분리되어 있어서 간섭도 안 하신대. 우리가 돈 모아서 나갈 때까지 조금만 참고 시댁에서 살게.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효율적인 선택이야. 효율적이라니. 내 삶의 전부였던 딸이 나를 두고 효율이라는 단어를 쓰다니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딸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비효율적인 짐이었던 겁니다. 결국 선택은 내려졌습니다.
주말 아침 딸과 사위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짐이 모두 빠져나가자 집에는 발자국 소리 대신 섬뜩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딸이 쓰던 방, 텅 빈 옷장, 잊고 간 낡은 인형 하나, 모든 것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딸에게 전화를 걸면 수화기 너머로 미희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사돈. 지은이가 내가 사준 옷이 자기 스타일이라고 너무 좋아하네. 당신이 사준 옷은 다 버렸다는데 어쩌니? 하하. 미희의 약 올리는 목소리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소주를 들이켜야 했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매일 밤 TV를 켜놓은 채 잠들어야 했습니다. 혼자 있는 고요함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은이가 돈 모아서 곧 나온다고 했잖아. 저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었지만 심장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아팠습니다. 앙숙인 미희에게 딸을 빼앗기고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저는 매일매일 시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이 외로움과 화병이 제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저는 결국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자식들을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미희는 경제력을 앞세워 강남 아파트와 수입차를 미끼로 던졌고 저는 친정 엄마의 정성과 자유를 내세웠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로 싸웠습니다. 영숙이 너 우리 며느리한테 바람 넣지 마. 내 아들이 처가살이하는 꼴 못 봐. 웃기지 마. 너 같은 시어머니 밑에 두면 내 딸 화병 나. 내가 데리고 살 거야. 결국 선택은 아이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딸 지은이는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미희 어머니 댁이 회사랑도 가깝고 그리고 어머님이 차도 사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돈 모을 때까지만 시댁 들어가서 살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결국 돈 앞에서 엄마의 정성은 아무것도 아니었나 싶더군요. 짐을 싸서 미인의 으리으리한 집으로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가끔 딸에게 전화를 걸면 수화기 너머로 미희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사돈. 지은이가 내 음식 솜씨가 너무 좋대. 엄마 밥보다 낫다는데 어쩌니? 미희의 약 올리는 목소리에 저는 전화를 끊고 소주를 들이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을 빼앗기고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화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갱년기 탓이었을까요? 딸을 시댁에 보내고 1년쯤 지났을 때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저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끼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해 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저는 깊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청각은 살아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주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좀 차려봐. 딸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딸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자 딸의 목소리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짜증과 조바심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실에 딸과 사위, 그리고 사돈인 미희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여보, 장모님, 가망 없으신 거 아니야? 병원비가 하루에 얼마씩 나가는데
이거 언제까지 감당해? 사위 김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내 배 아파 낳은 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휴, 엄마 보험 들어둔 거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 저번에 얼핏 듣기로는 종신보험이랑 암보험 큰 거 드러났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장롱 다 뒤져봤는데 증서가 안 보여. 비밀번호도 모르겠고. 아, 진짜. 엄마는 왜 쓰러져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이라도 나오는데 이건 뭐 산송장처럼 누워만 있으니 돈만 깨지잖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딸 지은이 입에서 나온 소리란 말입니까? 평생을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산송장이라니. 돈만 깨진다니. 피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눈꺼풀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을 갈랐습니다. 아,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니? 미희였습니다. 너희 엄마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뭐? 보험금? 돈이 깨져? 너희가 사람이니? 짐승도지 엄이 아픈데 저러지는 않겠다. 아니, 어머니.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저희도 힘들어서. 닥쳐. 내 아들놈이나 며느리나 똑같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영숙이는 내가 지킬 테니까 당장 나가. 미희는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지자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제 손을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까칠한 손, 미희였습니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년. 자식 농사 헛지었네. 아이고 불쌍한 년. 야, 일어나. 일어나서 저것들 홍군형을 내줘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미희가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왼수의 눈물이 제 심장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 미희는 제 보호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아이들은 핑계를 대며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지만 미희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병원으로 왔습니다. 야, 영수가.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너 좋아하는 트로트 틀어줄까? 미희는 수건으로 제 몸을 닦아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주었습니다. 간병인을 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손에 내 친구 맡기기 싫다는 그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희가 제 낡은 가방을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증권? 저는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그토록 아이들이 찾던 그 고액 보험증서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딸 시집갈 때 보태주려고, 그리고 늙어서 짐 안 되려고 악착같이 부어온 5억 원짜리 보험이었죠. 미희가 잠시 침묵하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들이 이걸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켰구먼. 5억? 세상에, 영숙이 너 진짜 독하게 살았구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희가 전화를 걸더군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나야.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응, 사돈이 의식이 없는데 보험금 수령인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이걸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라도.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끄는 미희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영수가 들리니? 이 돈, 저 배은망덕한 것들한테 한 푼도 못 줘. 내가 이거 꽁꽁 숨겨둘 거야. 내가 일어나면 그때 내가 써.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다니고 나랑 같이 실버타운이나 가자. 그러니까 억울해서라도 빨리 일어나. 알았지? 미희의 지극정성 덕분이었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흐릿하게 눈이 떠졌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쪽잠을 자고 있는 미희의 헝클어진 머리였습니다. 화려한 화장도 없이
다크서클이 퀭하게 내려앉은 내 왼수 김미희. 미희야. 갈라지는 목소리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희가 번쩍 눈을 뜨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 이 기집애야. 살았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처님 하나님.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딸과 사위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아마도 보험금이나 유산 문제가 걸려서였겠지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들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매일 기도했어.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요. 저는 침대에 비스듬히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미희가 팔짱을 끼고 서서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지은아. 응, 엄마. 너 내가 누워있을 때 뭐라 그랬니? 산송장, 돈만 깨진다? 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꿈 꿨어? 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그때 미희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미희는 그날 아이들의 패륜적인 발언을 몰래 녹음해 두었던 겁니다. 엄마는 왜 쓰러져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이라도 나오는데. 병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줄 돈은 10원 한 장 없다. 내 병원비 미희가 다 냈다며? 그리고 내 보험증서 미희가 가지고 있다.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 사회에 환원하거나 미희 줄 거야. 너희 같은 자식 필요 없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이들이 쫓겨나고 병실에는 저와 미희만 남았습니다. 속이 후련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했습니다. 그때 미희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야, 잘했어. 자식 새끼 다 소용없다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사는 거야. 너랑? 웬수랑? 그래, 이 웬수랑. 너 몸 다 나으면 우리 집 들어와. 2층 비었잖아. 며느리 내보냈으니까. 너랑 나랑 둘이 살자. 밥은 내가 할 테니까 넌 설거지나 해. 아니다. 식기세척기 샀으니까 넌 그냥 리모컨이나 잡아. 퇴원 후 저는 정말로 짐을 싸서 미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살던 그 2층 방은 이제 제 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티격태격합니다. 미인은 짜게 먹고 저는 싱겁게 먹거든요. 미인은 드라마를 좋아하고 저는 뉴스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픈 곳은 없는지 챙겨주는 이 친구가 있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야, 영수가, 밥 먹어. 오늘은 내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청국장 끓였다. 냄새난다고 뭐라 하기만 해봐. 아래층에서 미희가 소리칩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알았어, 간다가. 목청은 여전히 고등학교 때랑 똑같네. 자식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인연보다 미운 정고운 정다든 웬수가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인생 2막, 이제부터는 이 친구와 지지고 볶으며 진짜 재미있게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어쩌면 가장 미워했던 그 사람이 당신의 마지막을 지켜줄 수호천사일지도 모릅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가슴 찡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